안녕하세요. 형상화 수학의 저자 손중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계에서 표본그룹의 산포도를 측정할 때 편차의 절대값들에 대한 평균이 아닌 분산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의 전개 방법은 퍼스텝 사고에 기반한 표준이론 학습 과정을 따르도록 할 것입니다. 왜 분산은 편차들에 대한 절대값의 평균이 아닌 제곱의 평균을 이용할까요? 아마 이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하는 사람은 좀처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스텝 1. 내용 형상화. 먼저 이 주제와 관련된 통계의 배경 이론들을 살펴봅시다. 통계의 목적. 간단히 말하면 현재의 사실을 기반으로 미래의 어떤 사건을 예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모집단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이거나 너무 광범위하여 전체를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예측은 단지 표본 집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통계 이론의 공부는 바로 이러한 표본을 통한 예측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 내용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측의 대상. 표본의 대표값을 가지고 예측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대표값으로는 표본의 분포 특성에 따라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주로 평균값을 이용합니다. 산포도의 의미. 여기에서 많은 학생들이 혼란을 겪게 되는데 그것은 다음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서입니다. 표본그룹 내의 입장에서 산포도는 각 표본의 원소들이 표본의 대표값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즉 예측 측면에서 대표값을 기준으로 말할 때 각 표본이 가지는 오차의 정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예측하려는 것은 모집단의 대표값과 그에 대한 오차의 정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접근 가능한 표본그룹을 통해 얻은 실데이터인 표본그룹의 대표값과 산포도를 가지고 바로 모집단의 대표값과 산포도를 추정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포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다루는 분산 및 표준 편차는 대표값으로서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산포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산포도는 표본그룹의 원소들이 좌우 방향과 상관없이 대표값으로부터 평균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선 직접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떨어진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평균값과 각 표본값들의 차이의 절대값을 구하고 이 차이값들의 평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떠오르는 의문점은 우리가 배우는 분산은 평균값과 각 표본값들의 차이에 대한 절대값의 평균이 아니라 차이 제곱에 대한 평균으로 구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참고로 지금까지의 내용 전개는 주제와 연관된 이론들을 끄집어내고 상호 연관시킴으로써 이 문제에 관련된 배경 이론 지도를 펼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용 형성화 스텝의 요체라 하겠습니다. 스텝 2. 목표 구체화. 어떤 그룹이 대표값으로서 평균값을 선택하고 산포도를 측정하는 입장에서 선택된 평균값이 그 그룹의 대표값으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어떤 작용 요건을 갖춰야 할까요? 어떤 모집단에 대해 대표값으로부터의 퍼진 정도인 산포도를 측정한다 생각해 봅시다. 평균값을 산포도를 측정하는 기준값으로 선정하여 산포도를 계산할 경우 기준인 평균값에서 산포도가 최소가 되어야만 해당 평균값이 대표값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 내용을 간략히 표현하면 산포도의 지표는 대표값일 때 최소값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산포도의 크기는 모집단의 평균을 예측한다고 생각할 때 결국 오차의 크기를 의미하므로 당연히 대표값일 때 오차가 제일 적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대표값으로서 믿을 수 있을 테니까요. 스텝 3. 솔루션 찾기.
산포도의 지표로서 제시된 두 가지 접근 방법을 비교해보고 이것이 목표 구체화 과정에서 밝혀진 필요사항을 만족시키는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할 경우 아래 식과 같습니다. 이 식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우측이 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산포도의 지표는 순서상 가운데 이치한 값 50일 때 최소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평균값 70이 대표값으로서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므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차이의 제곱을 이용하여 분산값을 구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의 제곱값을 이용하는 경우 산포도를 구하는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식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우측이 그린 것 같은데 이것은 앞의 경우와 다르게 산포도의 지표가 바로 평균값 70일 때 최소값을 가지게 됩니다. 즉 이것은 신뢰도의 측면에서 평균값이 이 그룹의 대표값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가우스의 최소제곱법 이론을 살펴보면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스텝 4. 계획 및 실행. 이런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들을 수행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Lessons and Learns. 비록 산포도 지표를 위해서는 편차의 절대값을 이용한 계산이 의미상 보다 직관적일지라도 이를 선택하지 못하고 제곱의 평균을 이용한 분산을 산포도 지표로 쓰는 것은 평균을 대표값으로 삼았을 때 비로소 이러한 분산을 이용한 산포도가 의미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통계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므로 예측을 위한 측정값이 아무리 정확하게 계산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을 의미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그것은 참값이 아니라 여전히 측정값이기 때문입니다. 즉 통계에서는 정확한 측정값보다는 예측 목적에 부합되는 모델이나 값이 더 큰 가치를 지닌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통계의 목적인 보다 정확한 예측과 그 예측을 위한 대표값으로서의 평균값, 그리고 대표값에 대한 신뢰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산포도와의 상호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관계에서 왜 산포도 추측 방법으로서 분산을 이용해야만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형상화 수학의 저자 손중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